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6이래요. 우리가 풀었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0.6. 소득 탄력성은 0.4랍니다. 하나를 더 줬네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 탄력성이 0.2래요. 그러더니 아파트 가격과 수요자의 소득과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3%씩 다 상승했대요. 그래놓고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그냥 곱해주면 돼요. 가격의 가격 탄력성 곱하고 소득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 가격의 교차 탄력성 곱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곱해볼까요? 3을 0.6에 곱하겠죠, 우선. 그럼 3을 곱하면 1.8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1.8 감소예요. 감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푸는 거예요. 그 다음 소득 탄력성 부분에 0.4에 3을 곱해주시면 얘 1.2가 나오죠.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플러스니까. 그 다음 3%를 이제 교차 탄력성 0.2에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0.2에 3을 곱했으니까 0.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도 증가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8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 1.2, 플러스 0.6이니까 0.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주어져 있는 부호대로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격 탄력성만 반대로 간다는 걸 꼭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30회 시험 문제였는데 3개가 같이 나온 건 유일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사실은 풀만한 문제였던 거죠. 충분히 1분 안에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연습만 된다면. 네, 이제 2번입니다.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래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주겠다는 얘기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을 것이고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뭘 줬냐면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답니다. 그때 소득이 변해서 전체 수요량은 1%만 감소로 끝났대요. 그럼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5%를 0.6에 곱하겠네요. 가격 탄력성에. 그럼 곱하면 3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가격 상승이니까 수요량은 감소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이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3%만큼 감소로 끝나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은 1% 감소로만 끝났대요. 그럼 지금 소득 변화율에 따라서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3% 감소가 1% 감소로 준 거죠. 그러면 소득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2%만큼 증가했다는 걸 이걸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면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이죠. 수는 가 곱하기 가탄. 그럼 수는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주어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구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분명히 마이너스 3이죠. 3% 감소로 끝나야 되는데 이 둘을 더한 소득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겠죠. 이 둘을 더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는데 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1%랍니다. 그럼 지금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 여기가 플러스 2인 게 느껴지시죠?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 사용하지 않은 게 있죠. 소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소득 탄력성 0.5는 아직 사용을 안 했네요. 그럼 이 0.5를 대입시켜 보면 플러스 2는 소득 곱하기 0.5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문제에서 곱하거나 나누는 건데 수요량이 나오면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수요량은 나눠줘야 돼요. 소득이나 소득 탄력성으로. 그래서 순화라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 부분에서는 임소형을 공부했었죠. 여기서는 순화를 기억하세요. 순화씨, 순화. 그래서 나누기 0.5를 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4% 증가가 되는 겁니다. 푸실만 하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푸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똑같은데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 0.5, 가격이 5% 상승. 그럼 저는 무조건 주어져 있는 걸 곱해요. 그럼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얘는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곱해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3이 나오겠죠. 3% 감소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딱 적어놓고 근데 전체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건 플러스 2가 숨어 있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2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0.5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4가 바로 튀어나오네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저처럼 푼다면 30초면 풀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찾아보래요. 그럼 아파트하고 지금 다세대 주택 두 개의 재화가 나왔으니까 교차 탄력성이겠죠.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풀어볼게요. 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8% 증가래요. 소득 탄력성이 0.6이랍니다. 그럼 0.6 소득 탄력성은 어디에 곱하죠, 여러분? 소득에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0.6에 소득 10%를 곱해주면 지금 6% 나오는 거 보이시죠? 6% 증가겠죠. 그럼 지금 6% 증가로 끝나야 되는데 8% 증가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 변화에 따라서 2%만큼 증가됐다는 게 이걸 찾아주시는 게 핵심인 거죠. 플러스 6에 플러스 X, 뭔가를 더했더니 플러스 8이 된 거죠. 그럼 X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찾았네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가격. 그러면 수나 나누기 5%를 해주면, 5를 해주면 2 나누기 5는 0.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 지금 3번이 되겠죠. 푸실 수 있겠나요?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소득에는 소득 탄력성 곱하고 가격에는 가격 탄력성을 곱한다. 수요량이 나오면 소득이나 소득 탄력성을 나눠주게 돼 있다. 그래서 수나 기억하세요. 수나씨를 기억하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산 문제 어려운 건 다 풀었어요, 우리.